자, 앞 시간에 이어서 환경 설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 시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드로이드 SDK와 안드로이드 AVD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DK는 기본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에서 툴즈 아래에 SDK 매니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제가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툴즈 아래에 SDK 매니저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불러올 수가 있겠고요. 또는 파일 메뉴에 세팅즈를 통해서도 이렇게 불러서 Appearance and Behavior 아래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SDK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설치되지 않은 거, 그리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살펴본 안드로이드 SDK의 버전별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필요하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관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툴즈 아래에서 SDK 매니저를 불러보면 간단하게 여기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SDK 메뉴 아래에 SDK 플랫폼즈, SDK 툴즈 이런 탭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로케이션에서 유저즈 아래에 유저 앱 데이터 로컬 안드로이드 SDK.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유저 이름이 유저로 해놨네요. 그쵸? 네. 저희 집에 쓰지 않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PC에서 요 캡처는 우리 학교 실습실 PC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해본 것도 업그레이드만 발생을 해서 제가 학교 PC에 안드로이드가 한 번도 설치되지 않은 것에서 화면을 다 캡처해 와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8월 31일 버전이 될 것 같아요. 날짜는. 그리고 여러분의 실습실 컴퓨터에 유저 이름이 유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이 SDK는 여러분이 JDK와 이클립스 관계처럼 SDK는 유저즈 밑에 유저 앱 데이터 아래 로컬 아래 안드로이드 SDK,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좀 상식선에서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 설명을 했지만 SDK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어떤 관계이냐, 그게 그거 아니냐.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통합 개발 환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요리를 앱으로 생각하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되는 것이죠. 냄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싱크 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SDK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야채, 고기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친다면 흔히 생각할 때 라이브러리도 그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유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유저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고, 그래서 SDK에도 이렇게 많은 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8월 31일자 버전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S가 설치가 되고, 다른 것들은 롤리팝, 누가, 젤리빈 다 디저트의 이름인데 10부터 파이까지 오다가 알파벳 순으로 디저트 이름을 붙였고, 파이, 오레오, 오레오, 파이, Q부터는 QRS 이렇게. 그러니까 SDK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SDK의 버전명이죠. 아까 아틱폭스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이라서 4.1, 4.2 하다가 이제 아틱폭스, 예쁜 북극 여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PC에 요 환경이랑 이렇게 해서 SDK 매니저로 들어갔을 때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랑은
네,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든 뭐 관리할 수 있게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하기가 아닌 네, 뭔가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여기도 업그레이드 어베일러블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체크하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DK Tools라는 탭으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 이렇게 툴을 설치하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당연히 not installed라고 되어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apply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confirm 하는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다운로드한 사이즈는 이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스페이스가 그리고 현재 디스크는 어베일러블 한가 뭐 이렇게 너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차지할 것이다 이런 허락을 받고 컨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주로 뭐 그냥 필요하면 네 오케이 하고 설치를 하겠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네 accept 해라. 네, accept 하고 next 누르면 컴포넌트가 인스톨드 되는데요. 이 SDK도 상당한 볼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풀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 서비스가 인스톨드로 바뀐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관리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툴즈에 메뉴로 바로 들어가서 SDK 매니저로 갈 수도 있고, 네, 파일 메뉴에 보통 이제 파일의 세팅즈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세팅 메뉴로 들어가서 찾아갈 수도 있겠다. 그것만 기억해 놓고 SDK는 우리가 언제든지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이 자신감이 더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DK가 어디에 설치되고, 네, 버전이 뭐를 의미하는가? 버전 이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R, 그쵸? 네, 그리고, 네, 앞에는 키캣,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런 디저트 이름이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과는 다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가짜 실행 장치 자 설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AVD 역시 툴즈 아래에 AVD 매니저 이렇게 얌전히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 AVD 매니저도 SDK 매니저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자, 툴즈에 AVD 매니저 이렇게 예, 들어가 보면 자, 요런 창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당신의 virtual devices 하나 단수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virtual device가 여러 개, 네 거. 그쵸? 선생님은 하나만 해놨어요. 자, 왜 이렇게 해놨느냐? 여기 보면 사이즈 온 디스크 14기가예요.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디바이스마다 여러 버전별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네, 우리는 그냥 지금은 네, 기본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네, 웬만한 거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아까 8월 31일자 여러분한테 보여준 SDK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AVD는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도 이렇게 캡처한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물론 다운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시간을 좀 짧게 줄여서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원하는 제일 첫 화면을 선생님이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캡처한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툴즈의 AVD 매니저를 누르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를까요? 네, 왜 다른지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SDK, AVD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Your Virtual Device, Create Virtual Device 이렇게 딱 메뉴 하나만 있는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Select Hardware 그래서 네가 가지고 싶은 사고 싶은 최신 폰을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적절한 개발에도 맞고 예, 난 시스템에도 부담이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폰을 하고 여기는 제가 이 모델을 4XL 모델을 하나 선택했다고 할 때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자,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이 폰에 설치할 안드로이드 버전을 또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폰에 가능한 API 레벨이 나오고 R을 우리가 쓰고 싶은데 다운로드가 이렇게 링크가 활성화되어져 보여진다는 것은 다운로드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저한테 개발자한테 최대한 맞추어서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10기가가 넘는 것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세트로 설치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쭉 끝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자, 넥스트 눌러서 이제 끝나게 되면 여기 R 옆에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이제 다운로드가 되었으니까 다시 다운로드를 누를 필요 없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Verify Configuration 창에 AVD Name 이렇게 저는 선생님이 그냥 그 디바이스의 특징을 반영해서 주는 기본 이름을 그냥 놔둔 것이고 내 거 이런 식으로 그쵸? My phone 이런 식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AVD 매니저 창에 나타날 요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대로 두게 된다면은 이게 4XL API 30이라는 이 디바이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inish 누르게 되면 그 이미 시스템 이미지도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이 요렇게 툴즈의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AVD를 누르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설치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실행을 나타내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만나게 되죠. 삼각형을. 그래서 이 AVD 툴즈에서 AVD를 누르고 얘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특정한 앱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버추얼 디바이스, 쉽게 말하면 폰은 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AVD를 새 AVD를 이름을 주고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공짜고 버추얼 디바이스니까 하나 더 해볼래요 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아래 좌하단에 Create Virtual Device 메뉴가 플러스와 함께 나타나죠. 추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는 걸로. 그래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여러분이 가짜 디바이스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시작했어요. 그쵸? 그것도 교과서 필요 없어요. 그쵸? 네, 교과서가 아직 배달이 안 와서 수업을 어떻게 하지?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쵸?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설치 과정 또한 기본 옵션 값으로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쵸? 뭐 색깔 정도.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한글, 노 한글 시스템 이름, 유저 이름.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설치가 되고 SDK는 라이브러리들 등등은 유저즈 밑에 유저 이름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SDK는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업그레이드나 툴을 쓰기 위해서는 툴즈 아래에 들어가서 SDK를 매니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위한 AVD는 처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툴즈의 AVD 매니저로 들어가면 크리에이트부터 하시오라고 나오고 또 순서대로 디바이스 고르고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한 후에 설치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SDK나 AVD를 위해서는 어떤 인터넷에 접속을 하거나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SDK와 AVD를 새로운 버전으로 매니지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교과서 전혀 없이 인터넷만 있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윈도우즈 시스템이라면은 여러분이 요 과정까지는 네, 눈 감으면 못하겠네요. 네, 눈 뜨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VD까지 했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이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우리가 SDK, AVD를 매니지했기 때문에 요 화면이 있는 것이에요. 자, 툴즈만 들어가느라고 요것을 실제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프로젝트 하이어라키 창에 보면 자바, 메인 액티비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RES라는 폴더는 리소스라고 선생님이 앞으로 읽을 것이고요. 이미지라던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문자열 관리 뭐 이런 등등의 리소스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들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들은 주로 실행에 관련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어디에 맞춰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SDK에 가지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들을 쓸 때는 이런 것을 설정을 해 두었으니까 가지고 와서 써주세요. 어쨌든 실행에 관련된 코끼리 같이 보이는 이 아이콘 옆에 그래들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확장자가 보여지지 않지만 이것이 여기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까? 퍼블릭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 자, 여러분이 자바를 통해서 학습한 것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메인 액티비티가 클래스의 이름이구나. 익스텐즈, 이 클래스는 상속 받았군요. 앱 컴팻 액티비티라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군요. 그리고 자,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자, 선생님이 지금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알아야 될 개념이고 여러분이 지금 자바책이 옆에 없다면 한 번쯤 검색 오버라이드는 뭐였더라? 오버로드는 뭐였더라?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로 on create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조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익숙해지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안에 on create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set content view라는 또 메소드가 on create 안에 있더라. 여러분 소리내서 따라하고 계신가요? set content view 나중에 정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죠. set content view 그래서 r.layout 밑에 activity main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 자, 클래스 이름은 메인 액티비티. 아, 이거는 파일 이름을 클래스 이름 대문자로 주니까 첫 글자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하는 파일명이나 변수명이나 뭐 이런 네이밍 습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는 요 이름인데 자, R은 리소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레이아웃은 어떤 구조죠? 네, 레이아웃이야 말 그대로 그쵸? 뷰의 구조. 그 다음에 액티비티 메인. 이 액티비티 메인을 여기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액티비티 메인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액티비티 메인은 XML이고 메인 액티비티는 자바 파일이구나. 자, 그리고 이 화면에서 우리는 이 메인 액티비티는 클래스이고 on create라는 메소드를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구조로 미리 하나를 딱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안에 set content view에 r layout.activity main이라는 확장자가 없는 파일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네, 여기 보면 메인 액티비티에 여기에 조금 더 글자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컨트롤 스크롤 휠 스크롤로 글자를 키워봤는데요. 자, 여기에 set content view가 있고 r layout activity main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자면 여기 자, 리소스 아래 선생님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지금 여기에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
아니 여기는 모듈이라고 봐야 되는 모듈들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소스의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리소스의 레이아웃 요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액티비티 메인 XML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 메인 XML을 보면은 자, 요렇게 네. 자, 뭔가가 또 복잡한 구조가 보여지지만 네, 여기에 자, 조금 흐릿하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 헬로 월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헬로 월드가 마치 용수철로 사방이 이렇게 용수철에 묶여 있는 형태로 헬로 월드라는 이런 뭔가 요소가 하나 보여지고 있든 자, XML 문서에 이런 것이 들어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코드가 있고 디자인이 있어요. 그쵸? 이게 아마 화면을 나타내는 것 같네.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래서 화면에 이거는 디자인 모드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코드를 쓰게 되면 자, XML 문서는 여러분이 HTML 문서가 마크업 언어 그래서 HTML 태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문서의 의미와 문서의 내용, 네, 그게 구조가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XML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xtensive Markup Language, 이걸 XML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Android X Constraint Layout,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안에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열고 닫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네, 텍스트 뷰라는 태그가 하나 있죠. 여기서 열고 여기서 바로 닫는 태그예요. HTML도 단일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지 않은 태그들이 있죠. 이미지 태그 같은 거, img,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로 뷰 보여지는 뷰이고 여기에 텍스트가 hello world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이 hello world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는 어디에서도 뭐 hello world라는 말은 없고 콘텐트의 뷰를 리소스 아래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을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쯤? 네, 다 알면 안 되죠. 앞으로 배울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나타나는 이것이 에뮬레이터 여러분이 정한 그 에뮬레이터 이름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자바 파일을 실행하는데 뭐 도수창으로 나올까요? 뭐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을 런에 가서 런 그다음에 요렇게 뭐 선생님은 여러 개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또 아니면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런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실행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실행 결과에서 여기에 헬로 월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가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 자바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없는데 자, 액티비티 메인 XML 안에 텍스트 뷰 안에 이런 글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텍스트 뷰에 있는 쉽게 말해서 여기 자, 여기 코드에 가서 이 부분을 원하는 인사말을 써서 한번 바꾸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텍스트가 하나 출력되는 기본 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SDK와 AVD를 세팅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은 지금 실습한 결과 화면 자, 보여지는 요 화면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과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가 실행된 화면. 자, 요 두 창을 한 번에 캡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해서 결과 화면을 바로 단톡에 올려주세요. 지금 단톡에 이런 식으로 학번 이름, 설치 완료 이상 없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어떤 사람이 잘 설치가 됐고 어떤 경우에 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지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상이 발생했고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또 단톡이 어려우면 개인톡으로라도 남겨주세요. 과제 게시판에 성찰일지를 다운로드하여 수요일 저녁까지 올려주시면 이번 주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설정한 후에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